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가 4,802포인트 선을 터치를 했는데 결국 좀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마감 상황으로 보게 될 때는 강보합권 마감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운임 지수가 자꾸만 올라가고 있는 것, 그 배경에는 홍해가 막혀 있다는 것이 자리를 하고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온 뒤에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그리면서 출발했는데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휴장을 또 월요일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조금은 거래량이 말라붙었다라는 것도 시장의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에 일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되는 재정 수지에 대한 불안감들 더불어서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들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계 지원 법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3월까지는 계속해서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달려나가는 미국 의회의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자꾸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42,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이 후티 근거지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은 금요일 저희 출성투를 통해서도 속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WTI 원유 선물이 4%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계속해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죠. 반중과 친미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습니다. 과연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계속해서 시총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의 시대가 저물고 AI의 시대가 개막을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질주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웨스파고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의 경우에는 미국 하원에서 중국 매출 관련해서 청문회 출석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결국 가이던스인 것 같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실적 발표를 내놨고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있어서 우리 전반적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4분기에 부정적인 EPS 지침을 발표하는 기업 수와 비율이 모두 5년과 10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1개 기업에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은 기업이 72개사나 됩니다. 5년 평균으로 따지게 되더라도 60개사 정도 되는데 그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 10년 평균도 모두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은 0.0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3대 지수의 지난 한 주간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오랜만에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CPI가 다소 높게 나왔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다시금 안정시킨 PPI였습니다. PPI는 보통 3, 4개월가량 CPI에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PPI와 함께 지켜볼 만한 것이 이달 말에 발표가 되는 PC 물가지수일 텐데요. 전반적으로 물가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PC 물가지수가 이제는 2%대에 진입할 걸로 보인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과 비교를 해도 모두 예상치와 이전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물가가 점차적으로 잡혀갈 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였는데, 골드만삭스에서 12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2.93% 상승으로 전년 대비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3.2% 상승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이제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2%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확실하게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과 시장이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PPI를 함께 보게 되더라도 중국도 PPI가 2.7%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잡혀나갈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을 중국에서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드워치상으로는 3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이 다시금 90%에 육박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빌 에크먼도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았던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잡혀가는 와중에 다시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일 겁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촉발된 이 지역의 불안감이 지금 이제 홍해 부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지역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최단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루트로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그러니까 이 대륙 아래쪽으로 우회를 하게 된다면 추가 거리는 9,000km가 늘어나게 되고 평균적으로 7일에서 10일가량 더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운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더불어서 보험료라던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파나마 운하를 통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의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루 운행량을 크게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통행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홍해 부근에서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 해운주들에는 훈풍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잡혀나가고 있는 물가에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과는 어떻게 보조를 맞추게 될지는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홍해 다음은 대만도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졌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 세계가 선거의 한 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첫 번째 주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총통 대비 반중 의지 그리고 독립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라이칭더 총통이 되겠는데, 다만 의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라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주국방, 그러니까 대만이 홀로 우뚝 서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미국과 영국을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라이칭더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는 대만 해협에 대한 통제입니다. 과연 대만 해협을 정말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쟁 없이 가장 빠르게 대만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대만 해협에 대한 통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라이칭더 총통의 경우에는 이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카드로 반박을 해야 될까? 반도체입니다. 라이칭더의 지금 현재 주요 공약 중에 하나를 보시면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대만의 TSMC가 글로벌 공급망에 가지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가 굉장히 굳건하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이친더 총통의 당선으로 인해서 과연 글로벌 칩 경쟁력에 그리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이 장악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만 그 뒤쪽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다방면으로 친밀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반도체 쪽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한 주의 마무리는 좋게 닫은 모습인데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휴장까지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주에 유독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는 나옵니다. 근데 정말 지난주 마지막 장을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자, 중동 확전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요. 지수상 보면 일본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 수출주, 대표적으로 자동차주의 랠리가 이어졌고 중화권 증시도 대부분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만 0.6%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급락세를 보였죠. 심지어 앞서서 이혜은 앵커가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만 찌아챈 지수마저 0.2%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대만 지정 확정 리스크와 변동성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만 총통선거의 핵심 변수는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가 되는지 마는지의 여부였죠.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번에 민진당이 수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컸죠. 그런데 이 과거에 보였었던 이 지정 확정 리스크와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이 패턴이 전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빠졌죠. 굳이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 하락의 명분을 찾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는데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당시에 서해 포격 소식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의 계절이 우리나라도 있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3월에 이 대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는데 요즘 적잖이 그런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외신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전쟁의 우려감을 좀 많이 언론에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쟁 우려감이라고 한다면 환율이 급등을 하겠죠.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날 보면요. 환율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수만 빠졌습니다.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내부적으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더니 확실히 전쟁 리스크가 자리하긴 했습니다. 전운이 감돌았다.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1.6% 빠졌죠. 그 와중에 상승한 종목들, 테마주들을 정리해보면 모두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해운, 물류, 석유가스, 식량, 방산 테마 상승했던 종목 수익률을 기록해봤고요. 특히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종목은 장 마치고 시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한 종목들입니다. 이 중동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이 공식을 정리해 드렸죠. 지정 확정 리스크 중동 쪽입니다. 유가나 운임 상승의 압박을 크게 가질 수 있을 만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켜서 모든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FOMC를 통해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다 잡아놨는데 다시 유가나 운임 비용이 올라간다. 그럼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매크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고, 반면에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방위산업 비용 확대에 대한 논리가 대두될 수 있어서 방사는 전통적으로 수혜줍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나 우리나라는 조선 포함해서 수혜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해상 운임 쪽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타마성 움직임이지만 해운과 물류 등은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 공식 그대로 적용이 됐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전쟁은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점 작년 10월부터 이 중동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체크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과거의 데이터 보겠습니다. 과거 4차례 중동 전쟁 당시에 S&P 500 지수의 등락률인데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걸 4차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1970년대가 대표적인데요. 당시에 그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석유를 대량 감산을 해버리고 이제 화가 나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일 쇼크가 나왔고 물가가 급등을 했고, 당시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이 라인이 기준금리인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자 S&P 500 지수는 발작적으로 급락을 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는 증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유가라는 점 당시에도 체크해 드렸는데요. 지금 걱정은 뭐냐면 이란이 표면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조금씩은 그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조금씩 전해지는 이슈들 체크해 보실 때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으로 앞서서 나서서 치닫는 국면으로 가는지 여부, 그래서 유가를 건드리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국내 이슈인데요. 사실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핫한 키워드가 경영권 분쟁이죠. 여러 가지 기사가 올라와서 내용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미약품그룹의 이 OCI 그룹과의 통합 발표 소식인데요. 전일장 마치고 공시가 된 겁니다. 공시 내용들 취득 지분이랑 기입을 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창업주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에 후계 승계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회거를 해서 두 종목 모두 상승세를 시연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언론에선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장남이 통합 몰랐다, 들은 바가 없다, 곧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통합그룹은 OCI 홀딩스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나머지 두 부분이 중간 지주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나 그 첨단 소재, 에너지 사업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주주 구성이 중요하죠. 보시면 이번에 통합 발표를 한 쪽은 어머니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사장입니다. 그런데 장남과 차남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지배구조 상에서 경영권 분쟁 조짐이 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이제 재료죠. 재료 측면에서 정리는 해봤는데, 이보다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대화 모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기는 합니다. 주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는 자세히 해드립니다. 당잠사였습니다.